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부터 보시죠. KB증권에서는 코리안 블록버스터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유한타증권에서는 나를 돌아보라라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FS 리서치에서는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기업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현재 주가 상황 만나보실까요? 뉴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살펴보시죠. 21%대 급등하면서 9,370원에 거래 중입니다. 순조롭게 신약 임상 소식에 정말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틸렉스가 개발 중인 세 종의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이 순항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듬뿍 받은 건데요. 후보 물질의 임상이 순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임상 파이프라인의 성장 잠재력도 크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죠. 기존의 내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는 차세대 항암제로서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 중인데요. 제목처럼 코리안 블록버스터의 유망주가 가능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슈프리마입니다. 현재 4.89% 상승하면서 24,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마치 노래 가사 같은 제목인데요. 제목만으로 봐서는 도저히 유추하기 어려워서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이 기업은 생체 인식 기반의 보안 기업이죠. 7년을 쉬고 보니 이제 신제품을 만들어 볼까 했던 걸까요? 드디어 9월에 바이오스테이션 3가 출시됩니다. 이번 신제품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비대면 인식과 토막 솔루션, 그리고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시장의 기대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하반기에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늘었던 비용 감소가 하면서 이익도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겠습니다. 노바텍입니다. 현재 2.53% 상승하면서 3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차폐자석 전문 기업이죠. 차폐자석은 스마트폰, 태블릿, 무선 충전 패드 등에 적용되고요. 최근에는 전기차 부품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생산 라인에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수요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노바텍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상반기에는 이례적으로 태블릿 티함 주문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었고, 또 3분기부터는 신제품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차폐자석이 크게 증가하는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되면서 꾸준한 성장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제시되지 않았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 제시합니다.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간 오르는 거는 사실 뭐 하루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추세적으로 올라주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아무래도 뭐 실적, 그러니까 지금같이 불안할 때는 네. 뭐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재무적으로 물론 안 좋은 것들도 얘기를 합니다만 좋은 것, 그리고 이제 회사가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몇몇 종목들이 시장에서 뒤늦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방송할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래 그런 정도였는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던 분들은 다른 분들이 매매하기 어려움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매매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성적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아주 샅샅이 뜯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농심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증권에서 내년은 P와 Q가 함께 성장한다, 그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도 그 특징주로 다뤄봤거든요. 라면가랑 스낵가가 모두 다 인상되던데요. 네. 그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좀 살펴보죠. 다음 달 15일부터, 그러니까 네. 추석이 좀 지나고 나서 라면 가격은 평균 11%, 스낵 가격은 5.7%를 올리겠다라고 일단 공지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한 차례 좀 올렸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에 이렇게 한 1년 사이에 올린다라는 것은 뭐 거의 이례적이에요. 이렇게 쉽게 가격을 못 올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2분기 연결로 겨우 43억 흑자를 냈습니다만 국내 부분에서만 보면 30억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심이 라면값 올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적자를 시현했기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대한 이익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이 적자를 나타냈다라는 것에 충격이 됐고 거기에 가격을 올리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우리는 중요한 건 숫자죠. 숫자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 매출액은 어차피 11%와 5.7% 여기서 믹스를 하게 되면 한 6.8% 정도 똑같이 판매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고 영업이익은 한 500억 정도 플러스 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30억 정도 적자가 난 부분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올렸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죠. 뭐 이렇게 올려서 한 500억씩 이익을 난다라면 만약에 지금 원부재 가격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이 다시 재개가 돼가지고 과거 수준까지 회귀됐다라는 기사가 어젯밤에 나왔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다시 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내려가게 되면 이익은 더 커질 수 있는데 11%까지 올렸어야 되느냐?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네. 견해입니다. 하지만 일단 올린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11%까지라고 생각할 수 네. 있지만 뭐 그들의 계산기에서는 그런 판가 인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런가요? 리포트에서는 농심이 특히나 2023년도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판가 인상 외에 또 개선시킬 만한 요인들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이제 보겠죠. 이제 수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수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그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좀 감안하겠답니다. 광고 판촉비를 효율화를 통해서 마진을 방어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라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이 라면 먹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밤에 그런 거 보면 정말 라면 하나 먹고 싶은 이제 그런 유혹이 들 정도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선전한다라는 거 보면 광고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다음 달 15일부터 이제 올리니까 3분기에 반영되는 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3분기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여기에 이제 지금 뭐 전쟁의 효과라든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올해 어떤 실적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라기보다는 광고 같은 경우도 이미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년부터는 새롭게 농심이 원가 관리라든지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파이낸셜 데이터를 이제 일면에 있는 것들을 좀 지켜보니까 올해가 이게 지금 그 농심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이 좀 안 됐었던 기업이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올해 이제 매출이 조금 늘었고 내년도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잡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17%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농심 이렇게 비용도 좀 줄이고 또 판가는 인상하고 네.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라면계 아이돌이 있어요. 네, 그렇죠. 라면계 아이돌 여러분 아시나요? 유튜브라던가 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열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농심은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너무나 부러웠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정현 아나운서가 1년 불닭볶음면 좋아하시죠? 좀 드시나요? 저는 뭐 잘 먹죠. 잘 먹죠. 네. 근데 우리가 1년 내에 먹는 라면 양을 보면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문하는 거. 불닭볶음면 먹는 횟수가 많아요. 신라면 먹는 횟수가 많아요. 뭐 신라면 4번 먹고 불닭 1번 정도?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여러분들 점심시간 조금 전에 점심시간이었습니다만 혼자 밥 먹으러 갔다 별로 입맛 없으면 분식점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과거는 그게 삼양라면인데 요즘 대부분 신라면 끓여주시더라고요. 물론 삼양라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라면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라면 먹을래? 라고 하면 그냥 신라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특이한 거 먹을래? 하면 외식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김치찌개 먹다가 외식 한번 할래? 하면 불닭볶음면.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 제로에서 지금 갑자기 급등하는 거지만 깔고 가는 건 신라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제2공장을 증설을 한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삼양식품과 농심에서 실적 차이가 발생했던 게 뭐냐면 삼양식품은 아직 불닭볶음면을 한국에서 만들어요.
한국에서 만들어갖고 배로 실어다 주다 보니까 환율 효과를 봤죠. 네. 1,200원에서 1,300원이 넘었으니까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약 한 20% 환율 효과를 봤어요. 근데 농심은 이미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만들다 보니까 환율 효과를 못 본 거거든요. 근데 제2공장을 이번에 증설을 하고 멕시코 등 남미 해외 공장까지 커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지금 표를 보게 된다라면 2020년에 그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33%인데 이제 거의 4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기 숫자는 39% 나왔으니까 거의 한 40%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해외에서도 농심 우리가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있어서 인기인 건 사실이지만 김치찌개는 깔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신라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라면이 생각나고 먹고 싶은데 농심의 그럼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2023년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하고 우리는 가격 인상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일 누가 백종원 씨가 말씀하셨나 아니면 개그맨 뭐 김주현 씨가 얘기했나요?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일단 라면 맛 한번 길들여지면 네. 우리가 이제 거기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 라면 판매량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아쉽게도 불황기의 라면이 더 잘 팔립니다. 이거는 글로벌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조금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라는 한 줄 평과 함께 농심 리포트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삼성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골치 아픈 종목이에요. 대신증권의 2023년 IT 산업 패러다임의 최대 수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삼성전기는 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료가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재료를 주가에 고스란히 녹이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저는 삼성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네.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삼성전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삼성전기는 뭐죠? MLCC, 그다음에 기판 관련해서,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런 거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도 대략 한 10% 정도, 15%에서 10% 정도 내고 있는데 왜 이 기업의 주가는 못 올라갈까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시죠. 매출액이 2020년에 7조 7천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거의 한 9천억 정도, 한 15% 정도. 근데 매출이 또 늘어난 9조대로 늘어났는데 또 영업이익도 한 15%. 그러니까 결국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는 거지만 영업이익은 15%대 안정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은 안정형 기업이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기업이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착화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 보면 뭔가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죠? 갑자기 2차 전지가 툭 튀어나오고 신재생 에너지가 툭 튀어나오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삼성전기는 그냥 MLCC, 그다음에 뭐 기판, 카메라 모듈, 그러고 나서 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돼.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없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의 한계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삼성전기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자두님이요. 삼성전기 정말 개인분들이 많이 물린 주식 탑5에 든다. 네. 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네카오 이렇게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가 팍 떨어지지 않는 이상 삼성전기의 모멘텀이 부각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으로 너무 아쉬운 게 네. 이들이 하고 있는 산업을 보면 진짜 IT가 가야 되는 그 많은 산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네. 것들을 판매하잖아요. 사업부도 다양하고 보니 최근에 뭐 신사업 부분에서도 역량을 좀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이들도 무언가의 문제점을 좀 느끼고 신구 교체를 단행하지 않을까요? 사업 내에서?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비견을 드린 게 카카오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카카오 여러분들 지금 다 쓰고 계시고 카카오에 대해서 하잖아요. 익숙해요. 새로운 것이 뭐냐? 그거에 대답을 달라. 저는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대답을 회사에서 달라라는 거죠.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신사업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냈을 때 할 말 없음 이렇게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새로운 지금 미래를 회사 측에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삼성전기는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대덕전자 했을 때 FC BGA 다뤘죠.
그게 이제 23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FPGA 우리가 비메모리 기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을 좀 대면서 애플에 일단 이쪽을 조금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일본과 경쟁을 함으로써 리포트는 좀 밝히고 있고요. MLCC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스마트폰이나 PC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냥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PC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은 지금 없는 게 문제인데, 자, 자동차 전장 사업 쪽에 이쪽을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매출을 시작하기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 9%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한 18%까지 2배 정도 전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내년까지는 매출 비중이 25%까지 전장 쪽으로 끌고 가겠다. 결국 미래 먹거리는 전장이에요. LG전자도 지금 전장에서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 삼성전기도 전장으로 가져야 되는데 매출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카메라 모듈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자동차 쪽에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LG이노텍과 부딪히는 부분이긴 한데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랑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이익을 못 내게. 왜냐하면 거의 둘 다 그 대기업 소속이잖아요. 대기업 소속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붙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오면 단가를 후려칠 수가 있죠. 혼자 독식하게 될 때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두 기업이 막대한 어떻게 보면 경쟁 기업이 딱 부딪히게 되면 서로 단가가 세지가 못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부딪히게 된다라면 앞으로 신구 교체, 세대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하필 닉네임이 애플맘이신 분께서요. 네. 삼성전기는 뭔가 공부만 열심히 하는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네. 라고 의견 주셔서요. 네. 저도 너무나 공감이 가는데 네. 그런데 보자. 이 리포트를 보니까 2023년 IT 산업 패러다임의 최대 수혜다. 2023년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왜 2023년을 이렇게까지 강조했을까요? 2023년서부터 이제 AI 인공지능 쪽이라든지 네.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살이 많이 쪘는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지금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운동도 하고 먹거리를 줄인다 해서 한 달 뒤에 결과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내년도 제가 그 여러분들 앞에 홀쭉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삼성전기가 이 준비를 지금 해온 것들이 2020년 정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고 이게 이제 개화되는 게 2023년으로 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회사의 어떤 모습들을 바꾼다라는 것은 배처럼, 그러니까 작은 어선처럼 쉽게 못 바꾸잖아요. 항공모함이 그 위치를 바꾸려면 서서히 바꾸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한 2, 3년 정도 걸린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내년 정도면 이런 것들이 실적 가시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과거의 생각을 좀 버리세요. 과거의 생각 좀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리 선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기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했던 목표가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종목입니다. 리포트 어떻게 볼까요? 리포트는 지금 당장 매수 의견이라든지 뭔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고 회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삼성전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리포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별로 이걸 분석을 해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놨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삼성전기가 과연 이런 그 말대로 변화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고 싶어요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네, 삼성전기의 대신증권 리포트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차영수 수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